네, 지금까지는 탁틱 게임의 룰을 단편적으로 여러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데, 이제 요약해서 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치는 자유롭게 24칸의 영역에 놓을 수가 있고요. 등급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만 된 거, A2.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된 거, 여기 빨간색 DD하고 파란색 R이 있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만 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빨간색이 계급입니다. 일반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계급은 알파벳이 앞설수록 높고, 같은 알파벳이면 많을수록 높습니다. 24가지 말 중에서 이 빨간색 계급이 있는 말은 이제 20개입니다. A 4개, B 4개, C 4개, D 4개, E 4개. 그래서 말들끼리 서로 부딪혔을 때 계급이, 심판이 양쪽을 보고 계급이 낮은 쪽을 내려놓고 계급이 같으면 같이 죽습니다. 빨간색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예외적인 것이 있다면 이 4개입니다. 계급이 이 4개니까 이 하나 둘 셋은 이기죠. D부터 C, B한테는 지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AX, 즉 A 킬러라는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4개가 상대방의 A, 즉 A 하나 둘 셋 4개에 대해서는 이깁니다. 부딪히면 이 말이 공격을 받던 이 말이 공격을 했던 그 상대방의 A 말을 이긴다 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등급, 즉 빨간색으로 된 그 계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알파벳이 앞설수록 높고 같은 알파벳이면 많을수록 높지만 이 4개가 A에 대해서는 예외다. 네. 이제 빨간색 그 등급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계급이 아니라 특수 기능인데, 파란색에 대해서 이거는 설명드렸죠. A를 이긴다 라는 뜻이고, K는 왕입니다. 이 탁틱 게임이 왕을 잡으면 이기는 건데, 계급이 D 4개죠. 그러니까 C부터 B, A 등급의 12개의 말은 이 왕을 잡을 수가 있어요. 24개의 말 중에서 12개의 말은 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이 왕을 잡거나 왕을 잡을 수 있는 12개의 말을 모두 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 12개의 말 중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말이 죽었을 때, 이제 심판은 그때 그 죽은 쪽의 어떤 패배를 선언하면 되는 거죠. 물론 90% 19판 이상은 왕을 잡음으로써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 제일 계급이 낮은 것이 이 하나, 이 둘, 이 셋인데, 그 말들은 S라는 이제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S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말들이 이제 접했을 때, 그 S 말이 상대방 말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심판이 보고, 여기 이제 A 4개라면, 그 홍이, 이게 성을 공격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급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A 4개야.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이 2개이기 때문에 A 4개보다 계급이 낮죠. 그렇게 이제 죽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청이 홍을 공격했다면, 그냥 계급을 알 수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S 말은 자신이 상대방을 공격했을 경우에만 상대말의 계급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공격을 당하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같은 S끼리 공격을 했다면 그냥 그 상대방 계급을 알고 계급이 낮은 쪽이 이제 죽게 됩니다. S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S가 아닌 경우에 다른 말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이제 공격이 일어났을 경우에 계급이 낮은 쪽을 심판이 그냥 내려놓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은 곳이 뭔지, 만약에 A 4개하고 부딪혔다면 A 4개 이하라는 것만 알 수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스파이 S 말인 경우에는 자신이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상대방 말이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K가 왕인데, 그 왕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또 왕은 어떤 다른 제한받는 기능이 있어요. 즉
24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하고 대각선으로도 못 가고 한 칸씩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따 특수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특수이동을 왕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왕은 이제 공격, 이동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단 공격을 받으면 이게 거의 졌다고 이렇게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리지 않은 게 R, D1와 D2, D3은 R이라는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계급이 D4개죠. 이 말들은 왕은 이기지 못하는데 R은 리무브, 뭔가 제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거하느냐 하면 이 파란색으로만 된 이 4개의 말을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들은 빨간색죠. 계급이 없죠. 그러므로 상대방을 공격은 못하는데, 상대방이 이 말들을 공격했을 때 그 공격하는 쪽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우선 그 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피는 이제 함정의 첫 글자입니다. 한번 배치하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제 움직이질 못해요. 그리고 이 말들은 물론 상대방을 공격을 못합니다. 특수 기물들 움직이지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상대방이 A 4개라도 이 말을 공격하면 죽게 되죠.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 조금 더 유용한 것이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T는 트랩, 덫의 첫 글자인데, 덫은 여기다 놨다 여기다 놨다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P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이 T를 공격하면 죽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움직일 수도 있다. 물론 상대방은 공격을 못하고요.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P보다 더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젯은 역시 이제 계급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을 못하는데, 만약에 상대방 말이 이 젯을 공격했다. 그러면 이 공격한 말이 죽지는 않아요. 아까 P나 T를 공격하면 이 공격 말이 죽는데, 젯을 공격하면 이 공격 말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던 자신의 말, 이미 죽어있는 자신의 말 중에서 하나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말 중에서 꼭 어떤 한 말을 살리고 싶으면 상대방이 이 젯을 공격하도록 유도해서 실제 공격하면 죽었던 말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죽었던 말을 살려내게 되면 24칸 이내에 상대방이 붙어있지 않은 그런 위치에다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젯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X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는데, X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말이 X인지 모르고 이 말을 이렇게 공격했을 경우에 그 공격한 말을 뺏어서 자기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말로.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상대방이 뭔지 알게 되죠. 그 X가 X라는 것이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X인지 알면 그런 식으로 공격해서 그 말을 상대방 말이 되게 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X는 그런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S에 대해 설명했지만, S는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대부분 상대방이 자기보다 계급이 높기 때문에 죽으면서 상대방 말을 알아볼 수가 있지만, 이 X는 뭐 X레이더 그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는데, 이 붙어있는 상대방 말에 대해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서 계급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고 정찰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대방, 이거 A 4개네, 뭐 이거 제시네, 이거 DDR이네. 계급을, 뒤에 있는 말에 대해서도 계급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뒤에 붙어있는 말에 대해서도. 사방에 붙어있는 상대방의 말의 계급을, 그 등급을 자신이 죽지도 않으면서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기능이죠. 한번 그렇게 X가 사용되면 그 X를 공격하면 그 공격말을 뺏어서 자기 말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대방이 이것이 X라는 걸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거의 없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D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4가지 특수 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4가지 특수 기물에 대해서 설명드린 건데, 지금까지 설명은 D 말고 다른 말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D는 이 말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공격해서. 그리고 이제 스파이 공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스파이가 뭐 X를 공격했다고 해서 뺏겨서 상대방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파이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스파이는 이 젯을 공격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죽은 말을 살려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스파이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 상대방 특수 기밀을 할지라도 그것을 공격해서 그 계급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스파이는. 그냥 스파이와 S 말고 R 말 이외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특수 기밀 넷은 이제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 기밀 넷은. 다시 특수 기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은 계급이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해요. X가 계급을 알아보는 것은 그것은 공격이라고 하지 않고 정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의 공격을 받게 되면 죽게 되고 스파이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는 상대방 말을 자기 말로 한다든지 뭐 죽었던 말을 살린다든지 이제 그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말의 그 기능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그 P는 움직일 수 없고 P는 한번 배치하면 왕은 한 칸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대각선도 못 가고 모든 말 그 두 말 빼놓고 모든 말들은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어요. 뒤로도 대각선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두 칸 이상 갈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앞이나 옆에 상대방 말이 붙어있는 말은 한 칸씩밖에 못 가요.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한 칸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 말과 붙어있지 않은 모든 말은 두 칸 이상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몇 칸이든지 간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또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또 45도 각도로 이렇게 한 칸 가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이동에 의식하는 거지만 두 칸이든지 세 칸이든지 몇 칸이든지 갈 수가 있는데 단 이제 두 칸 이상 갈 경우에는 그 가고자 하는 지점 바로 앞에 상대방 말이 있으면 그 바로 앞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옆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지나서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못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한 칸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 한 칸 이상, 이 말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로 옆에 상대방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는 못 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옆이나 앞에 상대방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45도로 가는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까지는 올 수 있죠. 45도 각도로. 근데 여기는 못 온다는 겁니다. 상대방 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말이 여기 있는 경우도 여기는 못 오죠. 이 말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는 갈 수 있지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은 상대방 말이 앞이나 옆에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이동의 한 가지는 자기 말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붙어 있는 말, 이거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뛰어넘어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는 못 가고, 이게 뛰어넘어서 이렇게도 빈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이어 붙어 있는 말, 옆으로도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45도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5도 각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뛰어넘어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대방 말이 붙어 있다면 그런 이 붙어 있는 말은 역시 한 칸밖에 못 갑니다. 뛰어넘어서 갈 수 없고 이 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뛰어넘어서 갈 수 없죠. 바로 옆에 상대방 말이 있으니까. 그럼 그 두 칸 이상 가는 경우에 뛰어넘는 것도 어쨌든 두 칸 이상 가는 건데 그 도착하고자 하는 지점 바로 옆이나 앞에 상대방 말이 있으면 그 칸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탁에서 돈다는 것은 이 공격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붙어 있게 되잖아요. 붙어 있으면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차례인 경우에 앞이나 옆에 붙어 있는 말에 대해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홍해 차이다. 그러면 이 말이 이 말을 공격할 수가 있고 이 말이 이 말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말이 뭐 여러 개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것은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지금 C3입니다. 홍해철이에요. 홍해철인데 공격할 수 있는 말이 두 마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손가락으로 지적해서 공격 그러든지 탁 그러면 심판이 양쪽 말을 보고서 낮은 쪽을 내려놓습니다. 이쪽은 C3이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죠.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죠. 여전히 홍해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공격하면 이게 지금 DDDR이기 때문에 이 말도 죽어요. 혹시 이제 이 말이
이게 지금 A 두 개인데, 뭐, 이게 A 세 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공격하면 이 말이 죽어서 심판이 내려놓겠죠. 그래도 움직이진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홍해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공격했는데, 이 말은 C 세 개고, 이 말은 B 세 개예요. 그런 경우에 이 말이 죽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홍해찰이라는 겁니다. 자기 차례에 한번 움직여야 자기 차례가 끝나는 거예요. 룰의 이제 99%를 다 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는 행만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런 규정도 있는데, 그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이제 탁지 설명에 대해서 한 동영상의 이제 개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